자, 드디어 네 번째 게임입니다. 네 번째 보드게임은 우리 교재 여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보드게임, 미래 직업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에 갑자기 왜 미래 직업 게임이냐? 그렇죠. 이 미래에도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그때 또 다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업 게임 이 키트 한번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카드 열어보면, 카드는 총 미래 직업을 설명하고 있는, 미래 직업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50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큰은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6가지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가지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토큰이 있습니다. 토큰은 6가지 역량이 각각 종류별로 4개씩 들어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수량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4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활동인데요. 혹시라도 3명이 한 팀이 될 경우에는 이 코인들을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하나씩 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구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바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게 처음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게임을 할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좀 옛날부터 다뤄왔던 악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악기를 전공으로 대학을 가서 그것에 대한 직업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원하는 데가 태권도인데 못하더라도 이제 운동에 관련된 데를 가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고, 아마 범죄 수사와 정의와 그런 약간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 각자 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저 친구들의 성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생소한 이 토큰이 있는데, 이 토큰 보면서 저 친구한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 추천 하나 해줘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왼쪽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야, 너는 아까 범죄 수사가 굉장히 뭐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하고 한 장을 토큰을 넘겨줄 겁니다. 이 친구도 옆에 친구들한테 토큰 하나씩 넘겨줄 거예요. 심리적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심리적 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옆에 친구한테. 나는 뭐가 필요할까?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관리. 이유는 뭐죠?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저도 자기 몸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가꾸고 그래야지. 됐다. 맞아. 음악을 하면은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해야 되고 노니까 이제 창의력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공동체고, 이유는 아까 효도나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두세 바퀴를 돌고 다양한 주제가 이야기해보다 보면 저 친구들에서 굉장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역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역량의 뜻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 다양한 직업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을 것 같은지 이 50장의 카드를 쭉 앞에다가 선생님이 깔아놓을게요. 깔아놓을 테니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파악해보고 여기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잠시 후에 게임을 할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기 힘든 조 같은 경우는요, 5장씩 나눠가지고 옆으로 돌려 읽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펼쳐놓고 관심 있는 직업들, 내 역량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 한번 뽑아보세요. 다 내 거야. 5장씩 한 5장 정도씩 뽑아보고요. 이거 아까 저 친구가 이런 역량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추천도 한번 해주고요. 추천.
자, 지금 이 카드를 깔아놓고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직업들을 다양하게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탐구해보고 내가 갖고 싶은 직업 카드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친구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은 카드까지 해서 앞에 개인적으로 한 4장에서 5장 정도의 카드를 이미 깔아놨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게임은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게임에 참여할 카드 3장을 뽑아놓고 나머지는 앞으로 반납을 해주세요. 잠시 후에 게임 규칙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이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토큰입니다.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게임은 전략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토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가져와야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카드는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요 카드는 게임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규칙을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앞에 가급적이면 다른 친구들이 내 카드가 뭔지 좀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안 봐도 돼. 너네 되게 이게 나만 보는 것도 좋은데 친구들 카드를 보면서 플레이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앞에 직업과 그 밑에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필요한 토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토큰은 총 4개예요. 똑같습니다. 4개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요구되는 토큰 2개, 그리고 나머지 토큰 하나씩, 이렇게 총 4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카드를 펼쳐도 다 똑같습니다. 2개, 1개, 1개. 이렇게 4개를 가져가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 할 수 있는 액션은 자기 차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토큰을 하나씩 최대 3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색깔이 같을 경우는 2개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토큰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4개의 토큰이 있다면 이 토큰을 내고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이 가져오다 보니까 7개가 넘을 때가 있겠죠. 가지고 올 수 있는 토큰의 개수는 최대 7개예요. 7개가 넘게 되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반납을 하고 맞춰놔야 됩니다. 숫자를 7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을 진행해 볼 거고요. 이 3장의 카드를 전부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순서를 정해야겠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위바위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원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이 친구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기 차례 할 수 있는 액션은 3가지라고 했죠. 자, 옆에 친구들한테 이 서로 앞에 카드를 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패를 확인할 수 그렇죠. 서로 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친구가 필요한 카드가 뭘까 확인하고 그 카드를 토큰을 줄 수 있겠죠. 교환할 수 있어요? 나도 다 저는 필요한. 순서 패스. 저는 노년 플래너를 구매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2개, 의사소통 하나, 심리적 감성 하나. 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게임에서 아까 선생님 안내를 할 때 깜빡했는데요. 이 카드를 구매할 때는 여기 이 직업을 설명을 해주고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재능기부 코디네이터를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코디네이터는 2개의 창의적 사고와 2개의 창의적 사고와 1개의 지식정복 처리와 1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창의력 하나를 가지고 오고 7개니까 의사소통 하나 가지고 오고 하나 더 가져가고 하나 내고. 그리고 이거 내고 어머나? 이렇게 끝. 이거랑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사야지. 공동체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구매를 할 거고요. 창의력 사고 2개 하나랑 자기관리 하나랑 의사소통 하나입니다. 현재 필요한 사람들 다 저는 창의력 사고 하나, 자기관리 하나, 의사소통 하나 가져갈게요. 가져가네. 음. 아, 저는 범죄과학 수사관을
사겠습니다. 지식 정보 처리 2개랑 창의적 사고 1개, 심리적 감성 1개. 오. 나이스. 자, 현재 지금 5개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초록색. 그러면 안 돼. 저는 이제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씩 가져가겠습니다. 자, 자, 같은 걸 가져갈 때는 2개만 가져가야 되죠. 이거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아, 꽝. 건강책. 이거 하나를 가져갈 거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전문가 구매하겠습니다. 창의력 사고 2개, 자기관리 하나, 지식정보 처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모두 구매한 친구가 나오면 게임이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을 가지고 또 돌아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끝까지 가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게 돌다 보면 게임이 승부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이 친구가 먼저 시작했죠? 그럼 그 차례 마지막 꼴찌인 친구 턴이 끝나고 나면 카드를 비교해도 돼요. 남아있는 카드를 많이 가져간 친구, 현재 남아있는 카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거나 카드 숫자도 똑같다면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개수가 많은 친구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드게임, 미래 직업게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보드게임 총 4종류를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드게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결국에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나마 이렇게 미래에 대한 직업 그리고 역량을 간단하게 체험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친구한테 맞는 직업과 역량에 대해서 탐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개의 보드게임 그리고 마지막 미래 직업 게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